네, 여러분 계속해서 전공기초역량 기초물리학 강의 우리 예제풀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제 5.6까지 했는데 오늘 예제 5.7부터 지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7은 극강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이 중력과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그러한 섹션인데, 비보존력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마찰력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마찰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주어진 조건들을 살펴보면요, 문제에 마찰이 거의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마찰이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개념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높이가 21.9m이고요. 그러니까 yi가 우리가 처음에 떨어질 때 위치를 21.9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직 미끄럼틀입니다. 거의 90도로, 그러니까 자유낙하에 가깝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60kg이 되네요. M이 60kg. 그 다음에 이럴 적에 미끄럼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쭉 내려오는데 이게 21.9m인데요. H가 21.9m죠, 그죠? 그때 여기에 사람이 이제 미끄럼틀을 내려오고 여기 돌 닿을 때, 바닥에 닿을 때 물이겠죠, 그죠? 그 바닥에서의 속도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일단 쓰자. 왜냐하면 마찰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2분의 1 m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한번 다시 써보면은요, K의 2의 I 더하기 P의 2의 I가 K의 2의 F 더하기 P의 2의 F였습니다.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뜻인데요. 운동 에너지, 처음에 운동 에너지,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나중 파이널 스테이지에서의 운동 에너지고요. 나중 시간에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은 2분의 1 m의 vi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mg의 yi고요. 이거는 2분의 1 m의 vf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mg의 yf가 되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초기에 이게 제로잖아요. 0이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요것다고 볼 적에 vf의 제곱 m을 다 없앱시다. 2를 곱해줄 양변에, 그래서 2에다가요 g에다가 yi에다가 빼기 요걸 늘려주면 yf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예제와 같이 vf는 이제 루트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데, 루트 2g에다가요 yi 빼기 yf인데, 이 바닥을 우리가 여기에 yf를 0으로 두고요, 기준으로 두고 이거를 21.9로 두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루트 우리가 보면은 2 곱하기 9.8에다가요 곱하기 21.9 빼기 0이죠, 그죠? 그래서 21.9를 해주니까 책에 있는 답과 같이 20.7m/s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미끄럼틀에 전혀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있는데도 마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은 아마 물에 입사하기 전에 속도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B번을 한번 살펴보면요, B번을 보니까네 만일에 여성이
바닥에 떨어질 적에 마찰이 조금 있어가지고 18점 몇인가요? 18m/s를 해놨네요, 그죠? 입사할지기 18m/s이면은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일은 얼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한 일, 그게 더 많네. 마찰력이 한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비보존력까지 고려한 그런 예제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yield 에너지 정리인데 이 비보존력이 마찰력까지 다 포함하는 yield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WNC가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KE의 KEF 빼기 맞죠? KEF 빼기 KE의 I 더하기 P의 E의 F 빼기 P의 E의 I입니다. 만약에 이게 즉 마찰력이 없다면 이것이 제로라는 것이 요 식이에요. 요 식이죠? 이 식하고 이 식은 사실 같은 건데 WNC가 이때는 제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마찰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알면 이거를 이쪽으로 다 넘겨주고요. 왜냐면 이 에너지 정리라는 게 W가 델타 KE거든요. 델타 K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요. 이것을 다 넘겨주고 그것을 마찰력이 한 이유가 똑같다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을 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제로였다, 그죠? 왜냐면은 VI가 제로였고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이 물 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0으로 두자. 그러면은 우리가 2분의 1 M의 VF의 제곱 빼기 포텐셜 에너지 mg의 yi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왜 들어가는데 바닥에 도달하는 것을 PE의 어떻게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점으로. 그러면은 주어진 대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M을 뭐 소화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NC를 구하라. 이 NC가 뭐라고 그랬죠? 이 NC가 뭐의 줄임말이죠? Non-conservative force의 줄임. 비보존력이 한 일 이런 말이에요. 비보존력이 한 일.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2분의 1에다가요 60에다가요 VF가 18 제곱 빼기 60에다가요 9.8에 21.9m입니다. 이거 풀면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3.16에 곱하기 10의 3승줄이 나와요. 마이너스 3.16 곱하기. 그래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마찰이 작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마찰이 없을 적에는 이거였는데요. 마찰이 있다고 가정하니까는 속도가 약간 줄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보존력이 한 일까지도 알아봤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 5.8 스키 타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제를 잠깐 읽어보시죠. 문제를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시면은 스키 타기도 보니까네 처음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마찰이 없다고 가정해서 에너지 보존을 쓰고요. 그 다음에 평지에 도달하고 나서는 필요한 식들이라서 한번 그냥 안 지우고 다시 써봅시다. 평지에 도달해서는 마찰에 의한 이일 에너지 정리를 쓸 것이다. 똑같은
지금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건들이 어떻습니까? 슬로우를 이렇게 내려오고요. 요 높이가 이 A점이 있는 높이가 이 스키를 타고 있는데 여기 A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평지에서 수직의 높이가 20m라고 합시다. 여기 H가 2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첫 번째 문제가 아마 이 B점, 요 바닥에 평지가 시작되는 바닥에 도착할 때의 속도를 구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C점은 여기서부터만 마찰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도달하는 지점까지 거리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럴 적에 여기서의 마찰 계수가요. 여기서의 마찰 계수 μk를 주어졌는데 왜 운동 마찰 계수를 줘야 되겠다, 그죠? 운동하고 있으니까 0.21입니다. 이럴 때요. 여기서의 속력을 구하래요. 여기서의 속력을.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 스키어의 질량은 안 좋습니다. 안 줘도 앞에 문제에서 봤다시피 풀수가 있기 때문에 안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A에서 B 요 사이에는요, 그러니까 A에서 B 사이에서는 마찰이 없죠. 자,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다시 없으면요,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강조하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쓴 거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것은 이 스키어가 A에 있을 적에, 그죠? A에서 있을 적에의 체계대로 해볼게요. 체계는 그런 거 없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여기서 A로 다 붙여볼게요. A. 여기서는 이제 B로 B점에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여기에 썼는데 2분의 1 MFE의 A의 제곱은 0이다,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서 스키어가 출발을 했으니까 0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MG의 Y의 A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의 B의 제곱이 Y의 B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스키어의 질량이 안 좋아졌다 했는데 상관이 없다. 왜? M을 약분을 시키니까. 그래서 V의 B에서의 제곱은 MG의 Y의 A 빼기 Y의 B가 됩니다, 그죠? 근데 YA와 YB가 이 길이의 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높이의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H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Y에 A가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B가 되고요. 식들을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값들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9.8에다가 여기에 20을 내야 되겠죠, 이제? 20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40에다가요, 98이 되고, 392가 되나요? 그래서 루트를 했으니까, 19.8m/s가 나옵니다. 19.8m/s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B점에 도달할 때 이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마찰력이 꾸준히 작용하는 여기에서 가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서 결국은 C에서 멈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식을 써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마찰력이 B번은 뭘 묻느냐면요. B번은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 거리가 안 줘져 있죠. D.
D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진행한 글인데 앞의 예제에서는 한 일 자체를 구하려 했습니다. 자, 당연히 마찰력을 알면은 우리는 이 WNC를 알직의 마찰력과 요거의 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의 F의 K에다가요. 그 다음에 D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럴 지게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게 FK는 여러분 뭔가 기억이 나십니까? FK. 자, 마찰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뮤 K에다가요. 어떻게 해요? N이 됐죠. 이건 뭡니까? 수직 간격입니다. 여기 스키어가 내려왔을 적에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당연히 아랫방향으로 B와 C 사이를 진행할 적에 항상 mg가 작용하고요. 위의 방향으로는 이 면이 얘를 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n 빼기 mg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0이죠? y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y 방향으로는요. 그래서 0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n이 mg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니까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 식이요. 마이너스 뮤 k의 mg가 될 겁니다. m 대신 mg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쪽을 한번 보십시다. 이쪽을 WNC는 이렇게 같고요. 아, 여기에 D가 있어야 되죠. 미안해요. D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KEF B와 C 사이에서의 B에서 C 사이에 마찰이 있죠. 있으니까 결국은 정지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WNC를 생각해야 되고 뭔가는 모르지만 이만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D를 구할 수 있다. 보십시다. KEF 빼기 K인데 원래 이거는 이제는 B와 C 사이를 해보면은요. 잘 보세요. 여기에 C를 넣어야 되고요. 여기 B를 넣어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C를 넣고 여기에 B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조건이 뭐였습니까? D가 진행한 글이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요. C에서는 멈추겠다 이 말이죠. C에서 멈췄다 그랬습니다. C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다. 그죠? 여기에 C는 0이다. 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요. B는 당연히 여기 벌써 계산해 놨어요. 여기에 VB가 어떻게 되죠? 19.8m/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에서와 B에서는요 포텐셜 에너지는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지라 그랬어요. 평지라 그래서 Y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어쨌든 이 갈로 안의 전체가 0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PE의 C와 PE의 B는 같죠? 평지니까. 평지라서.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되냐? 이거 없어지고요. 요거밖에 안 남습니다. 마이너스 여기 제로니까 다시 써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우리의 이 좌측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마이너스에 뮤k에다가요 mg의 d가 되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m의 vb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원뜻 보더라도 m을 몰라도 되느냐 생각했는데 m을 몰라도 되네요. 여기에 플러스 해주고요. m을 없애줍시다. d를 구하는 거죠. 문제가. 그럼 d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넘겨주니까요. 2에다가요 뮤k에다가요 g가 되고요. 분자는 v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21에다가요 곱하기 9.8을 해주고요. VB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입니다. 19.8의 제곱인데요. 392가 되네요.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95.2가 나옵니다. 95.2m가 그래서 여기에 내려와서 마찰이 있는 평지를 95.2m나 가서야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여분의 거리가 있어야지 사고가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앞의 예제와 같이 어떤 비보존력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나오는 게 5.5절에 나오는 이제 드디어 용주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관련된 그러한 에너지 보존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면요. 지금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힘. 그래서 우리가 F는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복원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X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X는 평형 위치로부터 이렇게 스프링이 전혀 늘어나지 않은 이 마찰이 없다고 할지 전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 위치를 우리가 평형 위치라 그래요. 근데 이 물질을 당기거나 수축을 시켜 스프링을 밀거나 해가지고 변이가 있는 자 그래서 당겼으면 이렇게 왔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죠? 좀 늘어나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그 위치까지의 그 거리를 x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x를 우리가 평형에서의 평형 위치에서의 변이에요. 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우리가 K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프링 상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K는 스프링 상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프링을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늘리기 어려운가를 나타내준 정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상수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2분의 1 K의 X의 제곱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의 예제와 다른 것은 이 힘이 다르다 보니까 중력에서 이제는 스프링 힘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 형태가 다르죠. 아까 전에 앞에서는 우리가 PE가 뭐였냐면요, mg의 y 이런 형태였죠. 근데 지금은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의 형태로 주어진다.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마찰이 없다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쓰면 되고요. 마찰이 있다면은 아까처럼 뒤에도 예제가 나오던데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WNC를 해가지고요, 마찰에 의한 이 에너지 정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나오는 것이 예제 5.9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풀어줬기 때문에요, 풀어주지 않은 예제 5.10을 해볼게요. 이
이게 조금은 예제 5.9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집에서 꼼꼼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제 5.10은 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기준점을 정하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력과 스프링 포스가 다 나오는 특별한 예이기에 제가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복합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서커스 고개사의 문제인데요. 고개사의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보십시다. 문제의 조건을 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널판지가 두 개가 이렇게 다르게 붙어 있는데요.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기에 붕 떴다가 얼마나 2m를 떴다가요. 맞죠? H가 2m를 떴는데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뛰어내려요. 이제 내려왔는데 사람이 이제 여기서 들어갔는데요. 이 널판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스프링이 당연히 수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의 위치에서 D까지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여기에 널판지 위에 서 있겠죠, 그죠? 널판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서든지 하여튼 다 있어야 되겠다. 당연히 위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떨어지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D만큼 스프링은 최대한 수축이 되는데 그때 이 D를 구해보라는 거죠. 이 압축되는 요 최대 압축거리. 자, 최대 압축이 된다는 말은 거리 D를 구하는데 이 최대 압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기서부터 알아야 될 것은 최대 압축이란 말은 거기서 V의 파이널이 제로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는 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춰 있어야 돼요. 다시 올라오겠죠, 당연히. 보건력이 있으니까 올라올 건데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조건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M이 50kg이고요. 그 다음에 H가 2m라고 되어 있고요. 이 스프링 상수의 K가 8 곱하기 10의 3승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단위를 보니까 1m를 수축이거나 내리는데 필요한 힘이 8,000N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우리는 마찰이 없어요. 공기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된다고요? 마찰이 없으면 뭘 쓰라 그랬죠? 저번에 저기 썼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써보면은요. K에 검은색으로 쓸게요. K에 E에 I 더하기 P에 E에 I인데 이제는 그래비테이션도 있고요. 지금 중력도 있고 스프링에 가는 것도 있으니까 P에 E에 스프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것이 K에 E에 F 더하기 P에 E에 G에 F 더하기 P에 E에 SF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G와 S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문제에서 여기서 처음 출발한 찌개 VI가 제로죠. 여기서도 VF도 제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0이에요. 두 개 다가 0이다. 왜냐하면 VF가 0이고 이거는 VI가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적에요. 처음에 이 스프링은 전혀 수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xi가 0이라서 2분의 1 k의 xi의 제곱 이것이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상태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PE의 G의 I 빼기 P의 E의 G의 F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보십시다.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널판지, 처음에 있던 널판지가 있던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은요. mg에다가 이것은요. 어쨌든 y의 I 빼기 mg의 yf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를 잡아도 되고요. 여기를 잡아도 되는데 이제 이 y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것이 요게 돼야 되죠. 요걸 여기로 넘겼습니다. 요걸 넘겼죠. 그래서 이래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2분의 1에다가요. k의 d의 제곱이 되죠. 지금은 d만큼 수축됐을 거 아닙니까? 압축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mg의 2가 되고요. 맞죠? 나중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mg의 마이너스의 d가 되겠다. 그죠? 여기서 제로로 잡았거든요. 제로로 잡으면 처음에 것은 mg의 2만큼 있고요. 나머지 두 번째 거는 여기서 내려갔으니까 그 자체로 마이너스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1 k의 d의 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도 알다시피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건 d가 없고 d 제곱. 그래서 d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책에 나와 있듯이 d의 제곱에다가요. d의 제곱 k분의 2를 양변으로 나눠줘 가지고 풀면은 수치를 대입하니까 0.123 d에다가요. 빼기 0.245 빼기 0.245 이것이 0이에요. 그래서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면은 답이 0.56 나옵니다. d가 0.56m가 나옵니다. 근의 공식을 쓰면은 그래서 d가 2a분의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이게 나옵니다. 당연히 플러스만 택해야 되겠다. 그죠?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예제 5.12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찰이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제 마찰이 없는 경우를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가지인 경우를 한번 예제 5.10에서 풀어봤고요. 예제 5.11에서는 이제 마찰이 없는 경사면 위로 쏘아진 물체예요. 이제는 거꾸로 예제 자 마찰은 없는데 결국은 경사면 위로 이렇게 쏘다 보니까 압축을 시켜서 올라가다가 어디에 가서 멈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압축해서 놓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똑같이 압축하고 왔다 갔다 여기서 진도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반복적인 주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M 인식은 주어진 조건이 0.5kg고요. 그 다음에 마찰 수평면 동수철 상수가 625 여기에 K가 625 뉴턴 퍼 미터입니다. 뉴턴 미터이고요. 그 다음에요
10cm 줄여주는 위치 A가 있다. 여기서 원래는 평행이 1에 돼 있었는데 10cm 줄여가지고 XI가요. 자, X가 이렇게 돼 와가지고 이게 XI가 10cm예요. 자, 0.1m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축 밀어서 수축해서 놓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요. 경사각이 30도. 자, 이 점이 이제 A점인데요. 수축에서 놓는 점이 A점입니다. 그럴 적에 이 각이 30도예요. 30도라면은 이게 마찰이 없다면 마찰이 없는 경사면 위로 올라가죠. 이 최대 이동 거리 D를 구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가서 이제 물체가요 정지를 해요. 여기 정지하는데 요 거리 D를 구하는 거예요. D 어떻게 될까? 마찰이 없으니까 우리가 중력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H라고 하자. 당연히 H는 2분의 D겠다, 그죠? 2분의 D일 겁니다. 왜냐면은 D sin 30도가 이거잖아요, 그죠? D sin 30도 하면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D의 sin 30도 하면 이거 돼요. sin 30도가 2분의 1이니까 H는 2분의 D라는 걸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D를 계산해야 이제 D를 근데 우리가 D를 계산 알아야 된다. 이게 뭔가 보게.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한번 써보자. 마찰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여기 또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스프링이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써보면은 K의 E의 I 더하기 P의 E의 G의 I 더하기 P의 E의 S의 I 이것이 한 번 더 써볼게요. K의 E의 나중에 요점에 도달했을 적의 속도 더하기 PE의 G의 F고요. 더하기 P의 E의 S의 F인데 0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지금 처음에 출발을 잡고 있습니다. 압축시켰다가 잡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VI가 0이겠다, 그죠? 그래서 0이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C점이네요. 여기 C라고 합시다.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B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A라고 해요. 다. 이게는 C. 그 다음에 PEG를 A점에서 이 점을 우리가 요 평지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아요. 뭐 아니면 넘겨줘서 높이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로라고 잡자. 평지를 기준점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아. 그 다음 스프링은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2분의 1 K의 X의 I XA라고 합시다. 제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에 물체가 와 있으니까 스프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0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 위로 도착했죠. 최고 위로 도착해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V의 C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의 G에다가요 H가 되죠. H D가 아닙니다. 빗변으로 진행한 거리가 아니라 수직 높이를 말해줘야 된다. 요거밖에 안 남으니까 MGH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구하죠? D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H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2분의 D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M의 G에다가요 2분의 D가 되겠다, 그죠? H가 2분의 D라는 걸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D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2가 없어지고요. D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D는 mg분의 k의 x의 a, xa는 아까 전에 xi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xa라고 책에 뭐라고 했지? xi라는 xi 합시다. 미안해요. a만 해봅시다. 이제 m이 어떻게 됩니까? 0.5가 되고요. 곱하기 9.8이고요. k가 625죠. 0.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4.9분의요. 그죠? 625인데 0.01 곱하니까 제곱이니까 0.01이죠? 그러니까 6.25가 되겠죠. 그죠? 답은 미터이니까 1.834 얼마입니까? 1.28 오케이 1.28미터가 됩니다. 1.28m 올라가서 요 길이로 1.28m 가서 선다. B번이 뭡니까? 자, 최대 높이의 반. 최대 높이의 반은 비례관계식이기 때문에 이 D로 보자면은 여기에 2분의 D고요. 이거는 4분의 D가 되겠다. 그죠? H의 F가 이제 4분의 D가 되겠네요. 요 점이 되는 이 B점, B점 그쵸? 예, B점에서의 물체의 속력 구하래요. 자, 여기서 거의 B를 구해봐라. 이래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마찰이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가지고 조건들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은 거의 B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해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조건을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B번 한번 봅시다. 다시 이거를 쓰면은요 K의 E의 A 더하기 P의 E의 G의 A고요 더하기 P의 E의 S의 A인데 이거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죠? 조건이 변함이 없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K의 E의 B에서의 조건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럼 P2의 G의 B 더하기 P의 E의 S의 B인데 잘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는데 A에서의 속도는 제로고요. 왜냐면은 VI가 제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평지로 기준으로 잡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 K의 XI의 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맞습니까? KEB 더 이상 제로가 아닙니다. M의 VB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의 그 높이를 생각해서 위치 에너지를 보니까 더하기 mg의 h의 b다. 그죠? 4분의 d로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게 4분의 d.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제로죠. 그죠? 물체가 여기 와 있을 적에 스프링은 전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데 여기서 이걸 구하죠. 그런데 이것에 4분의 d를 넣고 d는 1.28을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VB의 제곱은요, 이거의 제곱은 2분의 1을 없애주고요, 여기에 2를 곱해주고요, 양변을 m으로 나눕니다. m으로 나누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없어지겠네요. V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m분의 k의 x의 i의 제곱 빼기 여기 넘어가야 되죠. 2에다가요 g에다가 4분의 d를 곱해야 되죠. 4분의 d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값들을 이제 2가 되고요.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5ms가 됩니다. 그래서 2.5 ms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운동이 될 건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은 여기에 수축을 해서 A점에서 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가 가면서 마찰이 없지만은 중력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만큼 충분히 올라갔다가 그 말은 가서 이제 더 이상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정지하게 되고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마찰이 없으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0.1m를 압축시키니까 또 복원력이 작용하니까 또 밀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중력적 포텐셜 에너지로 가고요. 다시 중력적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왔다가 다시 포텐셜 에너지, 그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 이러한 복합적인 운동이 됐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뒤에 나오는 일률과 이런 거에 관한 예제를 풀고요. 그다음 변하는 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 연습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도가 느린데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